여러분, 최근에 눈이 침침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백내장 진단 받으신 분도 계신가요?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니까 막막하시죠? 정말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안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일찍 수술 받으시고 나서 예전이 더 나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백내장 수술이요? 이거 진짜 인생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야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지만 우리 눈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언제 수술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리고 수술 안 하고도 백내장 진행 늦출 수 있는 음식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도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백내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이영호라는 60세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초기라고 진단받고 바로 수술하셨거든요. 수술 전에는 신문도 잘 보셨고 밤에 운전하시는 것도 별 문제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3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거였습니다.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해서 핸드폰 문자 보려면 돋보기가 필요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수술 전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수술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째, 근거리 시력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둘째, 나중에 다른 눈병이 생겨도 치료 방법이 제한됩니다. 셋째, 몇 년 후에 더 좋은 수술법이 나와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분처럼 너무 성급하게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볼 수 있는 눈인데 그냥 백내장 초기라는 말에 무서워서 수술부터 받으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 수술해야 하는 거냐고요?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하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시면 75세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백내장이요? 이거 응급환자 아닙니다. 갑자기 어제까지 잘 보이다가 오늘 아침에 못 보게 되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진행됩니다. 처음엔 그냥 안경에 김이 살짝 낀 것 같네. 이 정도입니다. 신문도 읽으실 수 있고 TV도 보실 수 있고 아는 사람 보면 누군지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 괜찮다는 거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가장 불편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별로 불편한 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수술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백내장 수술은 정말 평생 딱 한 번만 할 수 있거든요. 아직 눈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때 그 소중한 기회를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수술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언제 수술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이가 몇 살이든 수술을 고려해 보십시오. 신문이나 책 읽기가 어려워지셨습니까? 계단 내려갈 때 무서워지셨습니까? 밤에 운전하기가 힘들어지셨습니까? 특히 마주오는 차, 불빛이 번져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창밖을 보시면서 나무나 건물들이 보이시죠? 조금 흐릿하더라도 저게 나무구나, 저게 건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시면 아직 수술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백내장이 있으셔도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75세까지는 충분히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결국 수술 시기는 나이가 아니라 본인이 느끼시는 불편함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75세를 넘기시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수술 성공률도 떨어지고 회복도 훨씬 느리고 불편감도 오래갑니다. 또 나이가 드시면 다른 질병도 같이 있어서 수술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이 높으시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면 수술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으시면 75세 전까진 기다리셔도 되는데
75세 넘기 전에는 반드시 안과 진단을 받으십시오. 그럼 수술을 미루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술 없이도 백내장 진행을 늦추고 75세까지도 맑은 눈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백내장이 빨리 오고 어떤 분은 늦게 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소에 드시는 음식입니다. 백내장은 우리 눈의 수정체가 산화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산화라는 게 쉽게 말하면 노화거든요. 항산화는 항노화, 즉 노화를 막아준다는 뜻이죠. 이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 3가지는 환자분들이 꾸준히 드시고 실제로 효과 보신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정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눈의 수정체를 보호해줍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이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꼭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박미경 할머니 있으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껍질째 드셨습니다. 2년 후에 검사해 보니까 백내장 진행이 거의 멈춰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과가 이렇게까지 좋은 줄 몰랐네요. 지금도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단,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반 개씩 나눠서 아침, 저녁으로 드십시오.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굴을 그냥 맛있는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굴은 눈 건강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굴에는 아연이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우리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필수 영양소거든요. 특히 백내장하고 황반변성을 동시에 예방해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굴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72세가 된 지금도 같은 또래 분들보다 눈이 훨씬 건강하십니다. 굴이 제철이 아닐 때는 굴젓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굴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조개류나 새우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아연 함량이 굴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가 대표적입니다. 루테인은 우리 눈을 자외선이랑 블루라이트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TV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을 블루라이트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죠. 루테인이 부족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시금치에 루테인이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시금치 1줌이면 충분합니다. 시금치가 싫으시면 브로콜리나 케일로 바꿔서 드십시오. 브로콜리는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볶음으로 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케일은 쌈으로 드시거나 녹즙으로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요.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삶아서 나물로 무치거나 국에 넣어서 드십시오. 케일 넣고 된장국 끓이면 맛도 좋고 목넘김도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녹색 채소들은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루테인은 기름이 있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되거든요.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한 방울 넣어서 볶아 드십시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특별한 영양제나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사과, 굴, 녹색 채소,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내장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들을 구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인 줄 알고 계시다가 알고 보니 다른 병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눈이 뿌옇게 보인다고 해서 모두 백내장은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은 백내장이 아닌 다른 질환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백내장인 줄 알고 계시는 거죠. 백내장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구건조증입니다. 요즘 가장 흔한 눈질환 중 하나죠.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눈물이 부족해서 시야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TV를 오래 본 후에 더 심해집니다. 68세 김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백내장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신문을 보면 글자가 뿌옇게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백내장은 초기 단계였고
진짜 문제는 심한 안구 건조증이었습니다. 인공 눈물을 넣어드리니까 바로 시야가 맑아졌습니다. 안구 건조증과 백내장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넣었을 때 시야가 맑아지면 안구 건조증입니다. 백내장이라면 인공 눈물을 넣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노안입니다. 40대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죠.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백내장인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안은 가까운 것만 안 보이고 먼 것은 잘 보입니다. 백내장은 가깝든 멀든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황반변성입니다. 이 질환은 백내장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황반변성은 시야 중앙이 검게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뿌옇게 보여서 백내장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황반변성을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둑판의 격자 무늬를 보시는 겁니다. 선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중앙이 까맣게 보이면 황반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백내장이라면 전체가 뿌옇게 보이지만 선이 구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본인이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 눈물을 넣어 보십시오. 시야가 맑아지면 안구 건조증입니다. 가까운 것만 안 보이는지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는지 구별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바둑판이나 격자 무늬를 보십시오. 선이 휘어져 보이면 황반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봐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인다면 백내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안과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황반변성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늦으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백내장 수술 시기부터 예방음식, 구별법까지 많은 내용을 정확히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25년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면 평생 안경 안 써도 됩니까?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수술을 해도 노안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가까운 것을 볼 때는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면 안경 의존도를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안경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후에 또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인공 렌즈는 절대 다시 흐려지지 않습니다. 가끔 수술 후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뿌옇게 보이는 것은 백내장 재발이 아니라 수술 후에 생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정체를 싸고 있던 얇은 막이 두꺼워지는 현상인데 간단한 레이저 치료로 쉽게 해결됩니다. 수술이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백내장 수술은 점안 마취로 진행돼서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수술 시간도 10에서 15분 정도로 짧고 수술 중에는 약간의 압박감만 느끼실 뿐입니다. 수술 후에도 특별한 통증은 없습니다. 수술 후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까?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첫날은 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심한 운동은 한 달 정도 피하시면 됩니다. TV 보기, 책 읽기, 가벼운 산책은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성공률이 95% 이상인 매우 안전한 수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백내장 수술을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부터 최적의 수술 시기, 그리고 수술 없이도 눈 건강을 지키는 비법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평생 단 한 번뿐인 기회이자 내 눈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일찍 그 기회를 써버려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75세가 넘도록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수술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눈에 좋은 음식 3가지 같이 꾸준히 눈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눈 건강을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눈은 평생 맑게 빛날 것이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앞을 가린 안개를 걷어내고 더욱 맑은 세상을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의 눈 건강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그분의 평생 눈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눈으로 평생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